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견암 김영만입니다. 자, 예서 활자체를 보고 우리가 자령을 예서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해서에서도 천자문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형이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자문을 택한 이유는 한자 한자 겹치는 게 없다. 천자가 다 1000개의 그런 자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천자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문장도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문장보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글씨의 조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글씨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간머리 앞에 영상에서도 예서의 간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간머리를 너무 작게 해놓는다든가 크게 해놓는다든가 이게 굉장히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너무 넓게 되면은 안에 채우는 게 굉장히 좀 길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부러 또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좀 짧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느낌의 차이니까 공간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많이 주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비침과 파임이 그 간머리보다 조금 더 밖으로 나오면서 안정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레자 좀 어렵죠, 쓰기가. 여기서는 포인트를 이제 좀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이 피칭과 파임의 각도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여기선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거의 해서에 가깝게 그냥 그대로 썼지만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자전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이 나오는 게 간머리 많이 했고 이게 인변, 중인변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를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자, 미리 이렇게 자전을 찾아놨어요. 하나 차란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크게 볼까요? 좀 깨진 부분이 좀 밑에 없죠. 성문송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넓은 편이다. 그렇죠. 자형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네, 좀 재미있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그렇지만은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기본 틀은 이 간머리에 비해서 피칭 파임이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활자를 보고 서체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니까 자형을 이렇게 앱을 자전을 통해서 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여러 번 강조드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는 좀 모양을 좀 너무 평범한 건 싫어. 이런 스타일로 좀 잡고 싶어 하실 때 그렇죠? 네.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점에 간머리에 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너무 정직하게 찍지 마시고 여기 굉장히 심하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자, 일단 넓게 잡습니다. 이렇게 자, 넓게 잡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 길이도 이제 조금 영향을 미쳐요. 요거는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이렇게 좀 바짝 붙여서 이렇게 꽉 채워 넣죠. 자, 이제 우리가 자전을 보고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해 봅니다. 그렇죠. 좀 꽉 채웠죠. 그리고 공간이 사실 요런데 조금 더 붙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 이렇게 짧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 맞출게요. 이렇게 이제 리듬 더 많이 탑니다. 이렇게 그렇죠. 가늘게 해서 굵은 이게 굉장히 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앞에서 쓴 것 같이 좀 밋밋하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많이 좀 어색하죠. 저도 이걸로는 처음 써봐요. 어쨌든 간에
쓰면 여러 번 쓰면서 이렇게 좀 교정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레자 같은 경우는 앞에 썼던 그런 모양은 조금 쓰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 보통 좀 편하게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 앱을 바꿔가지고요.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천비의 이런 스타일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쓰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삐침과 파이맥 이런 각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레 짰을 때 이 가로획이에요. 자꾸 짧게 쓴단 말이에요. 짧게 쓰면은 짧게 쓴 만큼 안정성이 떨어지더라.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형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비문에 보면은 한 번에 내려간 것 같이 안 보이고 사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근데 우리가 지금 쓸 때는 해석할 때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리듬을 좀 더 타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여기는 꽉 조여주면서 탁 터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쓸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경험이에요. 가로액이 긴 게 좋다. 자, 더울서자도 보겠습니다. 더울서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에 이 그 놈자 부분에 약간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변했나 한번,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딱 각이지게 이렇게 쓰는 거 좀 어울리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부분도 있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취하죠. 점 이쪽 찍고 이쪽 찍고. 그럼 이런 스타일로 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보통 보면은 첫 택을 할 때 여기를 굉장히 짧게 해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액을. 그거보다 좀 길게, 좀 많이 길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자, 여기서도 가늘고 길게 하면 리듬이 생깁니다.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은 수평으로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세로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점으로 이렇게 찍고 이 부분을, 자, 이 무게만큼 무게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가로에 길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세로로 이런 식으로 자형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자형 잡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소화가 되면 괜찮은데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좀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느낌이 나죠. 자, 공통적으로 보면은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래 들어가는 모양이 좀 좁다. 자,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형태를 이룬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내가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이 부분을 한 번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왕자. 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이제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보통 해서도 그렇지만 해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나올 때 획을 이렇게 나올 때 이 부분을 딱 맞춰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변과 방의 구별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항상 구별을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붙어 보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기 이쪽에 쓸 때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어긋나게 썼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스타일도 있지만 점으로 된 해석의 모양을 한 스타일도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가로로 쓴 이런 액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너무 크게 확대했나요? 가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집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조금 잘못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글씨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점으로 안 찍고 가로에. 자, 이런 데서는 좀 리듬이 굉장히 강조되면 좋겠죠. 똑같은 가로획이라도 굵기를 굵기의 변화를 좀 추구를 하면은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의 글씨가 되겠죠. 여기 맞추는 거. 그리고 보통 보면은 자, 방향을 이렇게 올리고 살짝 내렸어요. 이런 변화도 중요합니다. 예, 이게 사실 사람 인변하고 이 중인변 이런 게 여기서는 예서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각도 얘기 이제 지난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왔을 때 이쪽에 오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부분이요. 이 공간을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글씨의 그런 흐름이나 느낌이 달라진다.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보다도 체본의 의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항상 옆에 모시고 다닐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을 뽑는데 이 활자로 된 게 몇 개 없어요. 그럼 활자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물론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다 그게 이제 내 실력으로 언젠가 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부디 제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